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LA에 위치한 패션몰의 한인 의류업체 20곳이 대규모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내일 뉴욕 일대에 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며 늦은 오후부터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기 타이어가 폭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가 빅토리아 이씨 사건과 관련해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 2명이 다툼을 벌이다 1명이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뉴욕 국제공항에서 한 노숙자가 공항 이용객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이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에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중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최근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는 2014년 1,047명,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수급자는 5.4배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014년 한화로 22억 8천만 원, 2018년 63억 7천만 원, 2020년 88억 8천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나 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월 최대 53만 6,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미한국노인회는 이에 대해 복수 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며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며 복수 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한인 다운타운 패션몰에서 한인 의료업체 무려 20여 곳이 대규모 절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조직적으로 건물 1층으로 침입해 벽을 뚫고 이동했으며 매장 내 현금과 컴퓨터, 의료 등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PD는 1300 블락 샌페드로 스트릿에 위치한 대형 몰에서 조직적 절도 범죄가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지난 24일 토요일 밤부터 절도범들이 침입했고 첫 피해 업체 정문 자물쇠를 뚫고 침입한 뒤 이어져 있는 업체들의 벽을 뚫고 차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다량의 체크북은 물론 현금, 세금 보고 서류, 컴퓨터 등 값이 될 만한 것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업주들은 알람이 설치된 업체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피해를 입은 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5, 6년 전부터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회사 정보나 현금, 컴퓨터 등의 절도로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건물주에게 자물쇠 변경과 밝은 조명 설치 등 보안 시스템 강화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 보안 강화는 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인 업주들은 10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LA 다운타운에서 의류 업체들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팬데믹, 노숙자 문제, 대규모 조직적 소매절도 피해 등 산 넘어 산인 현 상황에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 한인은 물론 건물 매니저와 관계자는 부서진 벽들을 보수하고 업주들과 협조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한인 업체들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욕 일대는 습도가 높고 기온이 올라 다시 여름 더위로 느끼는 날씨였습니다. 더위와 습도는 내일 더해지며 늦은 오후부터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학자 마이클 리조는 오늘과 내일 여름 더위에 습도가 높겠으며 내일 수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은 특히 안개가 많겠고 아주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6도인데 체감 온도는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심한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목요일은 더위가 한풀 꺾여 낮 최고 기온 76도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토요일 낮 최고 81도 정도의 오후에 소나기와 폭풍이 예상되고 일요일과 노동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기 타이어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기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인근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오늘 새벽 애틀랜타 국제공항 정비구역에서 타이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델타 항공사 소속 직원 1명과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항공사 직원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델타 측은 성명을 통해 델타 임직원 모두가 오늘 아침 애틀랜타 국제공항 정비시설에서 발생한 타이어 폭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2명의 팀원과 중상을 입은 1명의 직원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및 응급구조대 그리고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델타 항공기는 일요일 밤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애틀랜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까지 타이어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김희환 주 뉴욕 조용사가 빅토리 씨 사건과 관련해 맷 플랭켄 뉴저지주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용사는 앞서 이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법 개입의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60%가 넘는 한인 시민권자들도 다 동포라 생각했기에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총영사는 성명서에 대한 답변이 바로 왔다고 밝히고 우리 외교부 기본 입장과 다른 주권에 대한 문제라 성명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 행동했고 본인들도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앞서 맷 플래킨 검찰총장실의 공식 메일 계정 우편으로 빅토리아 이 씨 사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19일 뉴욕 일원 동포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법 개입에 오해를 살 수 있어 직접 나서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플룹 저지시티 시장과 대화하며 사법 개입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내용 발송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조언을 들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권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라진 것에는 시민권자가 우리 동포의 60%가 넘고 국적에 상관없이 다 동포이며
형사 문제라 하더라도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일종의 협조문 형태로 보내는 것은 괜찮다는 저지시티 시장의 조언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을 떠나 인도적 면에서 접근했고 이번 사안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동포사회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오전 퀸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 2명이 다툼을 벌이다 한 청년이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상대방이 밀친 것은 아니며 도주하다 스스로 선로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20분경 잭슨 하이츠의 74 스트리트 루스베트 애베뉴 지하철 승강장에서 20세 남성과 18세 남성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20세 남성이 병으로 18세 남성의 머리를 때리면서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자 20세 남성이 승강장을 따라 도망쳤고 18세 남성이 뒤따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남성들의 폭행을 우려해 이들을 뒤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세 남성은 승강장 끝에 도착했고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행 F 열차가 들어왔고 뒤쫓던 사람들이 손짓으로 열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열차는 멈추지 못했고 20세 남성을 치어 남성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뒤쫓던 다른 두 남성은 그를 선로로 밀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남성과 싸우던 18세 남성은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 누아 국제공항에서 한 노숙자가 공항 이용객을 공격해 30대 여성의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14번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가해자는 감옥에서 출소한 지 며칠 안 된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라미 기자입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25일 오후 5시경 한 노숙자가 뉴저지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30대 관광객의 뺨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4세 가해 남성 시용치는 약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친 뒤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몰디는 뉴욕 국제공항 터미널 A 출국장에서 화장실에 간 친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가해 남성이 칼로 그녀의 얼굴을 찌르고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몰디는 성명을 통해 체포된 용의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용의자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의자를 감옥이든 정신병원에 구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몰디는 뉴저지 호보큰에서 열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끔찍한 공격을 당했다며 용의자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몰디는 직업상 여행을 자주 다니며 해외는 물론 미 전역 거의 모든 주를 다녀봤지만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디는 오른쪽 뺨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14바늘을 꿰매는 봉합수를 받았으며 코와 광대뼈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만청 경찰국은 가해자 진은 가중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에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진은 2009년과 2024년 사이 최소 3차례 이상 수감 생활을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가중폭행 혐의로 투옥됐다가 지난 8월 17일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이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는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제이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 21살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불법 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 명, 그들의 자녀가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엘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달라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취업 중이라는 국민 비율은 88%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1년 전보다 9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임금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베네핏 만족도는 8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지는 않고 있지만 위태로운 조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구직자들은 28.4%로 1년 전보다 9포인트나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미 국민들도 4.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늘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식품업계 응답자들은 경제가 약화함에 따라 디너 소세지 항목의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소세지 항목은 경제가 약화할 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싼 단백질에 좋은 대체품인데다 소비자들의 식료품 예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2.9%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으로 식료품 지출비가 미국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안전국 TSA는 본격적인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29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4일까지 1,700만 명 이상의 비행기 탑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편 예약률은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비해 9%가 높은 반면 국제선은 4%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 데이터 제공업체는 올 노동절 연휴 도로 위 최악의 시간대는 29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30분, 30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31일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여행길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9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부분의 시간 교통정체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 수정된 교통혼잡료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교통혼잡료 반대파는 주지사가 서민 교통비 부담 우려로 무기한 연기했던 것과 달리 공무원 면제 및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술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파는 공무원에 대한 면세를 고려한다는 대목에 대해 시내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중심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비율이 27%로 민간인 14%에 비해 높다는 보고서의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교통혼잡료 외에도 MTA 예산을 위해 요금 회피자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식 광고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67세 탕 위안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요원으로 미국에서 행동하고 FBI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탕이 2018년부터 미국을 감시해왔으며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탕은 미국에 있는 중국 민주주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2022년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일당 독재 정치 체제에 항의한 뒤 투옥됐으며 대만으로 망명한 후 다시 미국에 망명을 요청해 뉴욕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